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신종 미사일에 탑재된다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안보가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강도 높게 물어봤는데 정의용 실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우리 방위력을 현격히 개선했다고 답을 하니까 네. 호통을 쳤죠. 아니 안보실장이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 우기지 마라. 자꾸 왜 안보실장이 억지를 부리냐고 했더니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네. 성대모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전혀 다른 성대구조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랬더니 강기정 수석이 발끈했습니다. 일어서서 우기다니요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요즘 성우를 지망하고 있습니까 요새? 네, 32기로 지금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분위기. 자,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묵은 녀석들이 전해줘 묵은 녀석들 묵은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 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박자 다시 맞춰보세요.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십니까 뚱 뚱커벨이 고장나네. 네, 벨이 소리가 안 안 나. 울리네요. 그러니까요. 뚱불리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 이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요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지지율 소식입니다. 네. 떨어지는 자유한국당 지지율. 조국 정국에서 한국당 지지율 많이 올랐었는데 하락세인가 보죠? 네, 조국 전 장관 논란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었죠. 그래서 예. 심지어는 리얼미터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턱밑까지 쫓아갔었던 또 하루치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기도 했었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인데요. 다시 이 조국 전 장관 논란 전 상태로 돌아왔다는 진단입니다. 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이 전국 2,507명 무선전화 면접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 자세한 응답률도 소개를 해야 돼요. 응답률 5.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잘 안 보이세요?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아니라 네. 눈꺼풀에 살이 쪄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하세요. 정상건 왜 그래? 아니, 제가 같은 증상을 앓고 더불어민주당이 39.6%, 자유한국당 31.6%. 아니 얼마 전에 스튜디오에서 넘어졌잖아요. 까당했는데 맞아요. 뒤로 까당하고서 그때 좀 시신경에 손상이 온 건 아닌가. 근데 지금 아니 뭐 책임 PD도 그렇고 산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DJ님이 재질을 하고 싶은데 벨이 안 울려가지고 지금. 김경래 PD가 여기 쳐다보질 않고 있어. 네. 네. 계속하세요.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어요? 네. 자, 정상훈 기자. 네. 황교안 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떨어진 지지율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인재 영입이 자충수가 됐다 이런 평가가 좀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이제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이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을 영입을 하려다가 이 당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을 직접 만나면서까지 입당을 권유를 했는데 이 최고위원회가 관련 내용도 몰랐다 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밀실 리더십 논란도 불거졌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 박찬주 전 대장을 뭐 예정대로 영입을 하겠다. 이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자신도 이 박찬주 전 대장이 이 영입 명단에 빠진 것은 뭐 경제 분야 인사였기 때문이지 뭐 네. 안보는 따로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 또 정말 귀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박찬주 전 대장 기자회견 오전에 있었잖아요. 네네. 한번 잠깐 들어보고 더 말씀 나눠볼게요. 네. 많은 분들은 왜 남의 자식을 데려다 부려먹냐 그러시는데 그거는 오해하시는 제가 부려먹는 게 아니고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치사병은 총 대신 국자를 부는 거고 군합 때는 총 대신 낙하를 부는 겁니다. 공관병은 공관에 편제표가 있기 때문에 와서 근무를 하는 거고 편제표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위생관리나 또는 뭐 식품관리나 그런 것도 있으면 기책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래는 건 갑질이라고 할 듯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지휘체계를 분란시키는 겁니다. 저는 군인권센터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우리 군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인권센터 활동을 중지하고 해체 활동을 촉구합니다. 저는 임태훈 소장을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어요? 마지막에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만 저희가 육성을 녹취한 걸 이제 들려드린 건데 마지막 부분에 들으셨던 군 인권센터 해체하고 이 임태훈 소장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무고죄와 허위사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령관이 그러면은 그 뭐 감 따야 되냐 직접 편제표대로 다 하는 거 공관병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생 식품 관리에 대해서 뭐 냉장고가 불결하니까 치워라 이런 질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령관으로서의 지시지 이게 어떻게 갑질이냐 이런 지금 말씀을 좀 여러분께서 좀 들었는데 어떻게들 보셨어요? 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금 이 거론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인사라는 거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 해명한 내용 외에도 해명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그 공관병에 대한 이 육군 대장으로서의 태도 그리고 네. 가족이 공관병을 대했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부분 이외에 완전한 해명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명은 뒤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네. 거. 또 한편 이 군인권센터의 역기능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제 군인권센터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모든 기능을 폄하하면서 고소하겠다, 해체를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조금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도가 지나친 부분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저는 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게 편제에 따른 뭐 지시였다, 정당한 지시였다라고 하는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잖아요. 네, 이 공관병이라는 존재가 이 전시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길래 이거를 편제에 집어넣었다고 주장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예. 그리고 이게 뭐 설령 뭐 사령관 대 병사의 관계로서 존재한다고 해도 여기 이제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이제 이거 관련해서 기소가 됐죠. 박찬주 대장이 전 대장이 이제 부인은 이 전혀 상관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편제상.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육군 대장 부인이 전쟁 나가지고 총 들고 나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더욱구나 이 군 인권센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좀 그 아까 얘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군 인권센터 소장을 삼천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 민주화 이후에 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인가라는 좀 그런 의구심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기자회견은 뭐 본인 스스로 표현의 자유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로는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해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명해야 되는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 앞서 정상근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삼천교육대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우리가 무겁게 지금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건 독재 정권의 잔재잖아요. 그렇죠. 삼천교육대에 임태훈 이 군인권센터 소장을 보낸다? 말이 되나요 이게? 안 또 되죠. 하나는 본인이 이 인재 영입의 대상인 거지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비례보다는 지역구를 선호한다. 이걸 과연 할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가까워요. 어떤 지역구에 내가 고향이니까 출마하겠다. 출마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회견에 담을 내용도 아니었던 것이니까 네. 육군 대장이었으면 그게 걸맞는 본인의 해명을 내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을까. 네. 특히 무겁게 말씀드립니다. 삼천교육대. 왜요? 사실 왜 삼천교육대를 강조하시네요? 상황도 무거워지는데 네. 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 각종 분야가 지금 검찰 개혁하자고 이런 판이고 이 군부대도 지금 보면은 육군대장 관사의 공관병이 8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요. 8명이 뭐 하는 일들을 했는지 작년에 기사 나올 때는 그거 많이 알았지만 또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게 몇 명만 더 있으면 소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간 소대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군대 생활했던 80년대 81년 2년 그때만 해도 저도 연대 본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연대장에 있었던 부대에 있었거든요. 네. 1호차가 있고 100호차가 있어요. 1호차는 연대장 공적인 임무하러 다닐 때 쓰는 거고 100호차가 바로 관사 관리할 때 쓰는 그 부인 장 보러 다닐 때라든가 뭐 시장 보러 다닐 때 100호차 운전병이 그 몸종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이 80년대 시각에서 벗어나야지 군 공간 문제도 개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말이 안 됩니다. 네, 이거. 장보러 가다 아직도 이 박찬주 전 대장은 그 80년에 그 시기에 아직도 시각이 머물러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게 있는 에밀레 종술이 나왔어요. 정상 기자 두 번째 뭐예요? 네, 정의당의 인재 영입이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정의당 인재 영입 그 어떤 부분이 화제가 된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1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1명 이렇게 데려왔는데 예. 일단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람은 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 예, 이재스민 전 의원. 맞습니다. 필리핀 출신이고요. 1995년 이 항해사인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한 뒤에 98년 귀화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이제 한국인이죠. 예. 네, 2011년에 이제 영화 완득이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렸고, 맞아요. 예. 2012년에 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해서 뭐 이민, 뭐 다문화 정책 이쪽으로 좀 주력을 해왔는데. 그때 완득이 영화에서 완득이 엄마로 완득이 엄마. 등장해서 나왔죠. 네, 맞아요. 어쨌든 이 이자스민 전 의원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한 명, 그러니까 이병록 전 해군 제독은 해군사관학교 36기로 충남함 함장 그리고 이 교육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냈고, 이 평화통일 시민연대 공동대표, 유라시아 평화의 길 공동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 좀 여러 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국방안보위원회 또 부위원장을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네, 뭐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른바 이제 신인에 대한 이 강박관념이 우리 주위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인재를 일회성으로만 소비한 것은 아닌지 좀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영입한 인사들을 뭐 한번 이제 국회의원 했다고 해서 뭐 혜택 받았으니까 끝났지 이렇게 뭐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리고 또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2012년에 그 이주 여성인 이자스민 전 의원을 비례대표에 공천한 것은 해안을 보여준 일이다라면서 같은 맥락에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당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의당은 이렇게 영입을 한 저는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절묘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정의당이 아주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서 역할을 해왔다. 고 노회찬 의원의 또 버스와 관련된 우리 사회에 이름도 없는 아주머니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벨만 계속 고치고 계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문화 여성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의당이 또 이 면모를 일신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얼마나 또 수세에 몰렸잖아요. 근데 그 위기 탈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이자스민 의원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또 영입이기도 하거든요. 또 한편은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에 삐그덕했잖아요. 이럴 때 자유한국당 출신인 이자스민을 영입한다. 상당히 또 이게 절묘한 반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인재 영입한다 그러고 정의당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소식이 없어요? 없죠. 왜 없느냐. 예. 민주당은 지금 내 코가 석자다.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지금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고 지금은 이철이 표창원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일단 이걸로 상당히 우리가 또 이 신선한 바람이 있다. 그러면서 불출마 의원을 제외하고 20%는 물갈이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살려나가다가 연말이나 연초쯤에 영입을 해도 괜찮은 것이거든요. 이철이 의원이 또 다음 3부에 출연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언급을 했네요. 네. 절묘했네요. 네. 예. 그거 제가 읽을 건데 뭐를 저는 아직 보지도 또 않습니다. 이철이 의원하고 또 인연이 잠깐만요. 있거든요. 네. 잠깐만요. 김현우 PD 이거 부속 가져가서 고쳐야 돼.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네. 자,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네. 청와대 참모들이 버럭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요? 네. 국회 운영위원이 네.
1월 1일 날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11월 1일. 11월 1일이죠. 예, 1월 1일이 아니고요. 1월 1일은 없죠. 네, 1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일. 예. 네, 이 고장난 벨의 충격이 상당한데 빨리 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청와대 스태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국회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신종 미사일에 탑재된다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안보가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강도 높게 물어봤는데 정의용 실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우리 방위력을 현격히 개선했다고 답을 하니까 네. 호통을 쳤죠. 아니 안보실장이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 우기지 마라. 자꾸 왜 안보실장이 억지를 부리냐고 했더니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네. 성대모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전혀 다른 그랬더니 성대구조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랬더니 강기정 수석이 발끈했습니다. 일어서서 우기다니요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요즘 성우를 지망하고 있습니까 요새? 네, 32기로 지금 이제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분위기. 정상근 기자. 네. 야당은 이제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세게 좀 비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역대 최악의 청와대가 얼마나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지 뭐 민낯이 드러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의 행패는 뭐 명백한 국회 모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입장을 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당장 해임하고 또 국회에 사과해야 된다.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그 운영위원들께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절대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당은 어때요 지금 반응이? 근데 여당은 그 운영위 회의 진행이 좀 지나쳤다. 이제 이런 반응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에서 보여준 좀 갑질 국정행 감사 행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너희는 답변이라 하라라는 이 답정너 방식의 오만방자한 모습은 기본이었고 또 경제 실패와 안보 불안을 이끌어내려는 저주성 발언만 반복했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국회 운영위원회 끝으로 국감이 이제 다 마무리가 국정원 됐죠. 국감이 하나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 네. 주 거기까지 이제 자 20대 이제 정기 국정감사 끝나게 된 건데 이제 알겠습니다. 아 고쳐왔습니다. 고쳐왔네요. 뚱불리 네. 고쳐왔어요. 네. 이제 돌아오셨어요. 아 네. 상쾌하네요. 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시기만 해도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나갑니다. 박찬주 전 대장이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곳에서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라는 말을 해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전두환 정권 때 사회 정화 정책 일환으로 설치한 이곳 맞춰주세요.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정답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도 뚱커벨 네. 힌트 주세요. 5글자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사회 정화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이곳이었는데 정말 인권이 유리되는 곳이고 5글자입니다. 5글자. 이름에는 대가 붙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학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네. 그리고 모래시계의 주인공이었던 최민수가 극 중에서 이곳에 끌려가서 상당히 인권을 유리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됐었죠. 아, 텔레비전 많이 보셨구나. 나 떨고 있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샤병구일 TBS 앱 카톡에 열어놨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함청교육대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오타하셨겠죠? 함청교육대 아닙니다. 이건 오답으로 쳐야 됩니다. 1, 정상 1, 2 그다음 뭐죠? 예. 3. 3. 네. 세청? 네. 정상 기자는 여기 알아요? 젊어서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지금은 이제 아는데 그죠? 옛날에는 어디 그 청와대가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다시 하세요.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